하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한쪽 뺨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여자를 왜 때려? 미쳤어? 그래, 엄마 아들 미쳤다. 이런 밥상을 보고 안 미쳐. 내가 안 미치겠어. 팔보채, 양장피, 월남쌈. 진짜 우리 엄마가 이걸 먹고 싶어 했다고? 우리 엄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직접 만들라고 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발악을 했습니다. 안 먹어봐서 만들라고 했나 보지. 왜 말이 앞뒤가 달라? 아까는 늘 먹던 거라고 했잖아. 여보, 내 말 못 믿어? 너 임신은 맞아? 유산은 맞아? 오늘 사연은 며느리에게 식모 취급받으며 갑질당하는 인순옥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 70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젊을 때부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때는 이혼 같은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밖으로 나도는 게 인순옥 여사님 탓이라고 했고 부모 복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병신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구박 속에서도 인순옥 여사님은 그저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거의 10년이 넘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애비 술 먹었어. 얼른 도망가. 너 당장 이 집에서 도망가라. 얼른 가. 이 멍청한 거사. 미련한 거사. 다시 보게 된 남편은 이전에 인순옥 여사님이 알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떠 있었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으며 머리는 듬성듬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현상이었습니다. 술을 매일 마셨는데 먹다가 잠이 드는 날보다 뭔가를 부수거나 인순옥 여사님을 때리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인순옥 여사님을 욕하던 시어머니가 이혼하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인순옥 여사님은 집 마당을 질질 끌려다니며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는 뱃속에 생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순옥 여사님의 생각은 남편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더 먹지 않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애미야. 저건 내 아들이지만 더는 못 써. 그러니까 넌 얼른 갈라서고 애 키워. 제 아이 아빠 없이 키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때로는 없는 게 나아. 내가 너 순전히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저놈 애비가 저랬고 나도 참았으니까. 근데 내 아들 새끼 하는 짓 좀 봐라. 지 애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어. 저거 보니까 알겠다. 내가 참는 게 아니었어. 나도 떠났어야 했어. 그러면 적어도 내 아들이 지 애비랑 똑같은 짓 하는 꼴은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냐. 하지만 어머니, 안다. 너 부모 없이 커서 그 마음 알아. 근데 태어날 이 아들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그래. 내 남편도 내 시애비도 그랬어. 아침이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저녁이면
또 때리고 내가 그걸 몇십 년을 겪었는데 맨발로 동네 뛰어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게 나였어. 나는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산다. 그러니 너도 떠나. 그때는 솔직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무척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순옥 여사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막말도 하시는 분이었지만 남편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인순옥 여사님을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가 술 주정하는 남편을 말리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고 그 일은 흐지부지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동 자체가 불편해지자 인순옥 여사님에게 떠나라고 도망가라고 더는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그 일에 놀랐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잠잠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적어도 인순옥 여사님을 때리진 않았고 물건을 던지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다시 이전처럼 폭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작 7살일 때였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왜? 우리 반 친구들 중에도 이혼했다는 친구 있어서. 왜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엄마 맞는 거 싫어. 아빠, 너무 밉고. 그래. 우리 아들이 다 컸다. 그때 인순옥 여사님은 이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차마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차마 자식에게 친아버지가 아플 때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인순옥 여사님은 남편의 병수발을 드는 걸 자처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바보처럼 제 아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간암이었고 수술을 하고 퇴원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발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발이란 게 안 그래도 없는 집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학원? 아니, 지금 너희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해해달라고? 난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해? 애초에 왜 아버지를 떠맡았어? 아들, 그래도 너희 친아빠인데. 친아빠라서 더 싫은 거야. 남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겠지. 엄마는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아? 왜 평생을 그렇게 바보처럼 굴어?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네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게. 됐고, 앞으로 나도 이런 말 절대 안 꺼낼 거야. 엄마는 엄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아들, 그런 말 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자식은 독하고 못되게 바뀌는 거야. 난 말이지, 아빠라는 사람이 얼른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좋겠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들의 눈에는 인순옥 여사님이 세상 착한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인순옥 여사님 역시 남편이 오래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저 아이에게만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보다는 곁에 있는 걸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욕심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인순옥 여사님은 평생을 맞고 살다가 본인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남편을 보면서 활력을 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순옥 여사님은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못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수발이 길어지면서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은 엄청난 병원비만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아들과의 사이를 좁혀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공부만 해라. 엄마가 나머진 다 알아서 할게. 응, 필요 없어. 왜 이제 와서 그래? 우리 아들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학원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 알았지? 엄마 정말 최선을 다할게. 손이 짓물러서 손톱이 빠질 정도로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퉁퉁 부은 다리를 부여잡고 잤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아이를 위해 남은 돈을 모두 썼습니다. 그래도 인순옥 여사님은 그것이 남편의 병간호보다는 훨씬 행복했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들과의 사이는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두 개 있어. 하나는 가난한 거, 또 하나는 가난하면서 착한 거.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 대체 뭐야?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 그랬으면 내가 어릴 때 아빠랑 이혼을 했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말했지. 엄마 이러는 거 나한텐 더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못되기라도 하고 부모로서 최악이면 차라리 그럼 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엄마는 가난한데 심지어 착해. 그래서 내가 더 부담스럽다고.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원하는 대학 가서 공부하라는 건데 짐이라고? 엄마는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 그래도 딱 한 뼘 정도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짐이지. 쓸모없어 보여도 널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진짜 짜증나는 이유가 이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인순옥 여사님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아들이 다시 좋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왕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을 위해 돈을 벌어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목돈조차 없었지만요. 그런데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순옥 여사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딱 2년을 노량진으로 가서 준비하더니 기어코 합격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시원, 학원비, 독서실비, 그리고 식대까지 해서 꽤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만큼 인순옥 여사님은 2배, 3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 아들을 잘 키워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어느 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가씨 누구야? 여자친구니? 나랑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네 나이가 아직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 결혼 준비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예전부터 30 이전에 결혼하고 싶었어. 아, 그래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인순옥 여사님이 인사하자 아들 뒤에 숨어있던 여자는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슬쩍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허벅지가 다 드러난 치마에 딱 달라붙은 상의는 같은 여자인 인순옥 여사님이 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은 다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겼고 수줍음도 많고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은 인순옥 여사님 집에 찾아와서 아들과 싸운 적도 있었고 술 주정으로 이내 민원을 받을 정도로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남편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모습과 아들이 닮아갈까봐 덜컥 겁도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인순옥 여사님은 일종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은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나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엄마가 뭔데? 엄마가 왜 그 여자를 반대해? 아니, 애초에 우리 집 뭐 있어? 가난하지 않아? 하지만 가난해도 반듯하게 너 잘 키웠고,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빌렸고,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살고 있고, 넌 이제 어엿하게 나랏밥 먹는 사람이잖니. 그니까 그게 뭐? 엄마가 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훈계야? 엄마는 네 걱정이야.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술은 아니지 않니? 너희 아빠 술 먹는 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서 너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거고. 그런데 술 먹는 여자라니. 일주일이면 6일을 먹고 너한테 술 주정하고 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내 마음이야. 내가 고생을 하든 말든 엄마도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난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래도 아들,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가 뭔데 반대야? 뭐? 엄마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놈의 엄마! 엄마 때문에! 아니다, 됐다! 더 말은 안 할게! 그니까 제발 그 사람한테 잘하기나 해. 적당히 비위도 맞춰주고 하라고! 알았어. 모든 게 인순옥 여사님의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일을 고스란히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이 여사님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아이의 모든 면이 싫어졌습니다. 집에 자주 찾아와서 편하게 노는 것도 그랬고,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모습도 그랬고, 아들을 발로 툭툭 때리는 습관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큰 내색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모두 인순옥 여사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저만 보면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어! 걔는 뭐, 눈치도 뭣도 없는 줄 알아?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눈빛, 엄마 숨소리에도 다 느껴지는데 말을 안 했어!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이 모났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엄마가 뭔데 싫다 좋다, 남을 평가까지 해! 그럴 입장은 돼! 내가 결혼하면 아파트라도 해줄 능력은 있어? 그래. 능력 없다. 그래도 그 아이한테 네가 아까운 건 어쩔 수가 없었어. 평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고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야. 이내 아들은 화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그게 평가야. 양쪽에 무게 달아보고 뭐가 무겁나.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빼고 더하는 게 평가라고. 엄마 눈엔 내가 더 좋겠지. 근데 그거 알아? 그 여자 유일하게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애야. 엄마는 부모 없는 고아에 애가 배운 거 없고 근본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 싶다고 했던 유일한 애였다고. 뭐, 그게 왜 조건이 되는 거야?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내 인생에서 그런 존재라고. 착하고 가난한 부모라 내가 버릴 수도 없어. 내가 평생을 이고지고 다닐 짐이라고. 그 순간 인순옥 여사님도 화가 나서 욱하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 누가 나 모셔달라고 했니? 그냥 혼자 살아. 그런 애 만날 거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 결혼해도 나 모시고 살 필요 없다. 팔다리 사지가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 나도 너 지긋지긋하다. 평생 비위 맞추면서 살라고? 엄마는 그렇게 패고 때리던 아빠도 죽을 때 병수발해줬어. 그런데 엄마를 나도 버리라는 거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도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내가 데려오는 사람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아. 알았어? 때리는 아빠랑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며느리는 적어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지금의 며느리였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데리고 왔던 그 아이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술을 먹고 토하거나 술 주정을 하는 일은 없었기에 그거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인순옥 여사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조건에 수긍은 했지만 이해는 하지 않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제가 어머님 모셔야 하나요? 가령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같이. 아가씨,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갈 생각이에요. 어머, 정말요? 됐고, 우린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인순옥 여사님은 그래도 자신을 챙겨주는 건 아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뿌듯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을 해뒀고,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할 거니까 엄마가 대충 집안 살림 좀 도와주고 아침이랑 저녁 정도만 해주면 생활비 각출해서 드릴 거고 용돈도 거기 포함돼 있을 거야. 아들, 그래도 신혼인데 너희들끼리 사는 게 어떻니? 아, 됐다고! 더는 그 이야기 하지 말자. 응, 엄마? 우린 이야기 다 됐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줘. 인순옥 여사님은 한숨만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은 상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아들이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고심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인순옥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자. 누구보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면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흐르자 며느리는 인순옥 여사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서열이 어떤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끝났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시어머니, 아들에게 원망을 받는 어머니라는 계산을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대로 청소하신 거 맞아요? 제가 옷방에 먼지 많다고 나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용돈을 받으세요? 분업이잖아요. 우리가 돈 주면 어머님은 청소랑 빨래하고 식사 만드는 거, 이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더러운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청소해 볼게. 눈이 나쁘시면 안경을 맞추든가요. 여기 창틀 안 보이세요? 환기시키면 먼지가 날아오잖아요. 공중에 뜬 먼지 안 보여요? 바닥만 깨끗하면 뭘 해요? 알았어. 내가 그것만 하고 금방 해줄게.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먼저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오늘 저 나가고 나면 커튼이랑 이불 싹 다 갈아주세요. 이제 봄인데 너무 칙칙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걸 못해?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상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건물 청소도 했었고 남의 집 일도 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지적당해 본 적 없는 청소였는데 며느리는 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깨끗해서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 여사님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남의 집 청소 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달라지는 게 없다는 허무함만 밀려들었습니다. 아들, 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충분히 고민했고 나도 어렵게 결정한 거야. 나가서 살면 안 될까? 그것도 뭐하면 여기 아래층이나 옆 건물도 괜찮아. 내가 모은 돈으로 보증금 마련 충분히 되고 나도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하는 말이야. 엄마, 또 그 소리야? 지금 협박해? 나 이게 기분 나쁘니까 뭐 알아서 잘하라는 협박이야? 뭔데? 또 뭐가 기분이 불쾌하셔서 이러는 건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내 전 여자친구처럼 반대라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그거 찾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 아이 낳으면 봐주고 내가 용돈도 받지 않고 그럴 테니까. 엄마 지금 나가면 저 사람이 나중에 엄마 또 모시려고 할까? 받아들였을 때 있는 건 몰라도 나중에 늙어서 아플 때 들어오면 누가 좋아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적응하는 김에 그냥 있으면 그만이지.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엄마가 솔직히 말하면 좀 버거워서 그래.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 지금 엄마 답답이라고 했어. 아빠랑은
이혼 죽어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나가겠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데 이유가 고작 답답이야? 아들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지. 엄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알아? 좀 힘들어도 참아. 견뎌. 어린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러라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인순옥 여사님은 가슴을 치며 홀로 울곤 했습니다. 그간 했던 일들이 어린 아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순옥 여사님은 그 죄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앞뒤 사정을 알게 되면서 며느리의 횡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아들이 인 여사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며느리 역시 인순옥 여사님을 무시하거나 구박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인순옥 여사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벌써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착한 시어머니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뭔지 모르겠어요? 답이 말에 나와 있잖아요. 응, 세상에 착한 시어머니가 없는 건 죽은 시어머니가 제일 착하기 때문이래요. 재밌죠? 나 진짜 너무 웃었다니까요? 그러냐. 그래 뭐, 그것도 맞지. 그렇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다 못됐다는 거니까. 정말 입이 찢어지게 웃던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인순옥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물려줄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못된 시어머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착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남겨진 아들을 위해 해줄 게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이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진 마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인순옥 여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헌데 괴로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들의 시어머니와 인순옥 여사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더 힘들었습니다. 요즘 임신하면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이랑 돈이랑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러니? 그게 전부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일부러 답답하게 구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돌려 말하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응. 그 명품 가방이라는 게 가격이 얼만진 모르는데. 모르시겠죠. 암요? 당연하겠죠. 아시면 저한테 물었겠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은 버리기 싫은 건가? 나중에 알게 된 건 며느리가 인순옥 여사님에게 그런 막말을 한 건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순옥 여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이간질까지 하면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순옥 여사님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순옥 여사님이 나간다는 말만 하면 화를 냈고 며느리는 인순옥 여사님을 내보내기 위해 마치 자신이 시집살이를 겪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하고 7년 차가 되니 임신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침에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했죠?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설거지도 어젯밤에 하면 되잖아요. 왜 아침부터 사람을 깨우고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소리 안 나게 할 테니까. 청소기 소리 하나도 내지 마세요. 예전에 걸레 빨고 닦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좀 하자고요. 제가 밖에 나가면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실크는 세탁소에 맡기시고 내일 신고 나가야 되니까 운동화도 따로 빨아주세요. 그건 손으로 아시죠? 근데 내가 이왕 집에 있으니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어떤가 싶다. 그럼 이 집안일을 저 혼자 하라는 건가요? 내가 다녀와서 해도 좋고. 그럼 남편이랑 퇴근 시간이 겹치잖아요. 왜요? 남편한테 제가 이러는 거 말하고 싶으세요? 그런 말 하세요. 저도 알아요. 남편이 결혼하겠다는 거 반대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아들 앞길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태를 내시던가요. 아니다. 알았어. 내가 집안일은 하마. 아, 진짜 짜증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상태로 인순옥 여사님은 그렇게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은 아들이 쉬는 날이었고, 그때는 며느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치 인순옥 여사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이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일단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다가 다치실까봐 겁나네요. 얼른요. 난 괜찮은데 내가 도우마. 이전처럼 혼자 하는 게 저도 편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고요. 늘 하던 것처럼 어머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노래 들으세요. 늘 그러시잖아요. 아니면 낮잠 주무실 시간이네요. 얼른요. 기가 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인순옥 여사님도 너무 피곤해서 정말로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서 일어나 나가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여사님의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정말 괜찮아. 근데 어머님이 날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아까 봤잖아. 바로 방에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일이 제대로 안 끝나면 언제까지나 일만 시키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임신 준비한다고 일까지 그만뒀는데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님 나이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고 적적하셨으면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못 살게 하겠어. 난 솔직히 어머님 이해해. 이해하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야. 아휴, 당신이 고생이 많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오빠를 낳아준 어머님이시잖아.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이 가지면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어. 솔직히 그건 난 반대야. 나 같은 자식은 내가 봐도 별로거든. 오빠가 어때서? 얼굴도 괜찮지. 능력도 좋지. 최고야. 며느리가 너무 밉고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원망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애미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이혼을, 아들이 바랐던 관심을, 그리고 꿈꾸던 미래까지도 인순옥 여사님이 이루어 주지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순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뭐라고 하거나 아들에게 거짓을 말하더라도 불만 좋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순옥 여사님은 거의 반쯤은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인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 아들이 그만큼 좋았기에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인순옥 여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인순옥 여사님이 버틸수록 더 오기가 나고 심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박이나 시비 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요. 그게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손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부부를 위해 여기서 제발 나가 주세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이 정도면 효도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들이 너무 화를 내고. 그 몇 번 이야기하고 접은 게 정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위하는 거죠.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시위한 거잖아요. 솔직히 진짜 나가고 싶으면 그냥 짐 싸고 나가면 그만이죠. 대체 왜 그렇게 버티세요? 어머님, 아들도 부담스러운데 떠맡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뭘 바라는 건지. 넌 내가 그렇게 싫으니? 어머님이 싫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답은 못해요. 저는 워낙에 솔직한 사람이라 솔직히 불편하고 싫어요. 시자 들어간 사람이 좋다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야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갈 곳이 없고 내가 나가는 걸 돕고 싶다면 집안일을 좀 대신하는 건 어떠니? 며느리는 초반에는 이전처럼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간다는 거죠? 이 집에서요?
내가 돈 좀 모아서 나가마. 몇 달 걸리진 않을 거야. 네가 이해만 해준다면. 좋아요. 어머님은 나가서 일하고 그럼 그동안 저한테 생활비 다 주세요. 제 남편이 준 용돈이랑 생활비 저한테 넘기시라고요. 이제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건 비밀 맞죠? 그래. 결국 그날 이후로 인순옥 여사님은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인순옥 여사님을 알아보고 바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힘이 들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편했고 며느리도 이전보다는 덜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도 해서 아들의 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장단에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른 남편 보고 있을 때 저한테 일 시키는 척 하라니까요. 그래. 그렇지. 평생을 하지 않은 연기도 해봤습니다. 얼른 일 좀 해라. 좀 자연스럽게 못하세요? 답답해. 그래도 아들은 임신한 자신의 아내에게 일을 시킨다면서 여사님에게 언성을 높였고 휴관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그렇게 해야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수월할 것이고 임신을 핑계 삼아 이 여사님을 나가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이 직접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소용없었으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오해가 깊어갈수록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인순옥 여사님은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쪽방에서 홀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착한 어머니 말고 가난한데 못된 어머니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순옥 여사님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음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라니? 임신했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날짜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잖니. 아, 답답하시네.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이야기만 꺼내세요. 이게 다 어머님 돕자고 하려는 거예요. 저라고 음식 차리고 싶겠냐고요.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을 확실히 놓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님 생신상 차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네가 무리를 할까봐 그러는 거야. 결국 인순옥 여사님은 며느리 말처럼 아들 앞에서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것 때문에 제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요즘 들어 이래? 생각이 있으면 임신 초기인 사람한테 어쩌면 그러세요. 그냥 예전처럼 외식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하필이면 지금 생일상이라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어서 그런다. 됐어, 여보. 내가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평소랑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나도 차려드리고 싶어. 괜찮아. 응? 네가 자꾸 받아주니까 우리 엄마가 더 저러는 거야. 무슨 그 몸으로 음식을 해서 지금 입덧도 심하다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 중간에서 피 말려 죽이고 싶어서 그래? 정하고 싶으면 내년에 해. 내가 차려줄 테니까. 알았어. 그래. 알았다. 아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말하는 걸 듣자 인순옥 여사님도 계속 우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짧게 노려봤지만 이 여사님 생각에도 임신 초기에 음식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그 뒤에는 음식 준비다 뭐다 그런 말도 없어서 넘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순옥 여사님이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날 식탁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로 보였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정말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인순옥 여사님은 말을 더듬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이에 맞춰서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어떻게 이래? 이 사람 유산했대. 알긴 알아. 뭐 유산이라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구박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솔직히 아무리 며느리가 인순옥 여사님을 밖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 순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까지 이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그런 며느리가 무서웠고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좋은 날이니까 얼른 앉으세요. 어머님, 여보. 난 정말 괜찮아. 이 정도 음식은 늘 해왔다니까. 이거 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오빠도 얼른 먹어봐. 간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놓아도 될까요, 어머님? 그러더니 밥 숟가락이 일자로 꽂힌 밥 그릇을 사왔습니다. 마치 제사상처럼 말입니다. 그걸 한참을 보던 아들과 참아보지도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인순옥 여사님은 짝하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한쪽 뺨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설마 때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들이 다시 반대편 뺨을 치는 걸 여사님은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은 당장 달려나갔고 미친 듯이 아들의 팔에 매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여자를 왜 때려? 미쳤어? 그래, 엄마 아들 미쳤다. 이런 밥상을 보고 안 미쳐. 내가 안 미치겠어. 아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눈으로 인순옥 여사님을 보더니 여사님의 손을 끌고 밥상 앞에서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다고 매번 해주던 이 음식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그게 기억이 이 음식들 중에 하나라도 이름 말해봐. 이거 무슨 고기야? 소고기 아니니? 양이야? 엄마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과일로는 복숭아가 있네. 팔보채, 양장피, 월남쌈. 진짜 우리 엄마가 이걸 먹고 싶어 했다고? 우리 엄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직접 만들라고 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발악을 했습니다. 안 먹어봐서 만들라고 했나 보지. 왜 말이 앞뒤가 달라? 아까는 늘 먹던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와서는 하나라도 알아야지. 왜 엄마는 모르고 당신만 알아? 당신 솔직히 말해.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니야. 말 안 해. 여보. 사실은 어머님이 시켰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니까. 하도 당신이 노발대발하니까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어릴 때 이혼하라고 한 거 못 해주고 아버지 병수발하지 말라는 것도 말 안 듣고 결혼하려는 여자랑도 반대했어서 그게 미안해서 차마 그냥 나갈 순 없어서 일부러 그러자고 그러셨어. 당신한테 가난하고 착한 엄마 되기 싫다고 그러신 거라고. 진짜야.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엄마는 아이 가진 너를 끌어들이시진 않았을 거야. 네 말대로 너무 착해서 짜증이 날 정도인 사람이니까. 그게 내 엄마야. 여보, 내 말 못 믿어? 그러네. 뭐가 진실인진 모르겠다. 너 임신은 맞아? 유산은 맞아?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추궁해서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던 며느리를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을 때서야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인순옥 여사님이 너무 싫어서 쫓아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인네를 평생 모실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싫어. 나 당신이랑 같이 있을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엄마한테 괜히 그러지 마. 내 맘이니까. 앞으로 잘할게. 그거 말고는 다 내가 한 거 맞아. 미안하지만 난 이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늘 당신이 직접 했다는 빨래에서 나는 냄새. 최근에 당신이 한 빨래랑은 차원이 달랐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마가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건 선 넘었지. 유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입에 올리고 그걸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여자라니 소름 끼쳐서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인순옥 여사님은 자신을 생각해 주는 아들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괴로웠습니다. 여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자신이라면 정말로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펄쩍 뛰고 난리를 부렸지만 인순옥 여사님은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날 위해선 충분히 노력한 거 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좋지가 않구나.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매번 엄마한테 모진 소리만 했어.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평생을 함께 잘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인순옥 여사님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태어난 순간부터 내게 줄 수 있는 행복은 다 줬어. 아들, 넌 모르겠지만 난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할 효도를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남은 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내가 부탁하마. 진짜 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네.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화가 나고 엄마한테 그렇게 머저리처럼 굴었던 것 같아. 엄마, 미안해. 그렇게 인순옥 여사님과 아들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살 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이 몸이 멀어졌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앙금이 쌓이고 묵은 마음의 상처가 하나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서 생긴 그 상처가 말이죠. 현재 아들은 인순옥 여사님이 일전에 반대했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은 들리진 않지만 인순옥 여사님은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갑질당하는 이 여사님 곁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사님이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인순옥 여사님의 말을 듣고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순옥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순옥 여사님과 여사님의 아들이 극적으로 화해해서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